네, 서울대학교 원자력과학과 나영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인공태양을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핵융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사진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날씨가 좋으면 밤하늘에서 별을 볼 수가 있죠. 오늘 같은 날. 그리고 낮에는 또 태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주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었는데요. 도대체 밤하늘의 별은 왜 이렇게 빛날까? 태양은 왜 이렇게 뜨겁지? 사실 생각해보면 태양이 여름에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저 정도 빛이 나려면 우리가 빛을 본다라고 뜨거운 빛을 본다 이럴 경우는 대부분은 뭐 나무를 태운다든지 또는 석탄을 태운다든지 이런 걸 볼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을 떼야지 저렇게 저 정도로 뜨거울까? 또는 태양의 나이는 거의 46억 년이라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떼야지 46억 년을 뗄 수가 있을까? 사람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별들의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일까? 태양의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정답은 우리 역사상에 굉장히 훌륭한 과학자분들이 정말 많으셨죠. 뭐 옛날부터 시작을 해서 뉴턴 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뭐 맥스웰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 답을 찾기까지는 우리가 1905년까지 기다려야 됐죠. 그리고 나서야 답을 찾게 됐는데 정답은 바로 그게 바로 핵융합 반응입니다. 바로 핵융합이라는 것이 지금 별과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그 에너지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핵융합 반응을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수소라는 게 있고 여기 삼중수소라는 게 있는데요. P라고 쓰이는 것은 영어로 하면 프로톤, 우리말로 하면 양성자라는 겁니다. 이 양성자에 전자가 하나 붙어서 빙글빙글 돌면 그걸 우리가 수소라고 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소에 친척이 있는데 얘는 중간에 이렇게 가운데에 양성자가 있어야 되는데 N이라고 쓰네. 이 원자력을 아시는 분들은 N 바로 뉴트론입니다. 중성자. 중성자 하나가 더 붙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수소가 붙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전자가 붙어 있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중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소에는 이 친척도 있는데 친척이 또 하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성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양성자에. 얘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라고 했는데 이 원자핵들이 서로 한번 만났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옆에 이제 또 영상을 보시면 둘이 짠 만났죠?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소위 말하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시면 헬륨이 만들었어요. 헬륨이. 그리고 중성자가 하나 떨어져 나갔네요. 제가 사실 이게 그래서 뭘 설명하는 거냐면 옛날에 과학자들이 1900년대 초반에 과학자들이 궁금했던 건 빅뱅 때 수소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그 다음부터 수소 다음부터 헬륨, 리튬 이런 화학 원소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를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이 과정을 보시면 수소로부터 헬륨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리튬이 만들어지고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화학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반응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반응 전에는 이 구슬 3개, 파란색 구슬, 중성자 구슬 3개가 있고 반응 후에도 3개가 있네요. 노란 구슬도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수소가 헬륨이랑 중성자로 바뀐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태양 에너지, 별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나? 근데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905년까지 기다려야 됐었다고. 자, 19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물리학에서는 기적의 해라고 합니다. 기적의. 바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등장한 해인데요.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유명한 논문 4개를 썼었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가장 유명한 공식이 들어있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 원리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수소들이 짠 만나서 헬륨이 되고 중성자 하나 튀어나왔다고 했는데요. 이걸 우리가 한번 질량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분명히 구슬 개수는 동일한데 질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신기하게도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후를 비교했더니 질량이 줄어든 거예요, 이만큼. 신기하죠? 구슬 개수 같은데 질량이 줄어든 거예요. 오, 신기하다. 그럼 이 질량은 어디로 갔느냐? 도대체 어디 갔지?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공식입니다. 자, E는 mc의 제곱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m이 뭐냐? 이게 바로 질량이에요, 질량. 그러면 이만큼 줄어든 질량을 여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 줄어든 질량이 굉장히 작아서 측정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측정이 됐는데 이
빛의 속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빛의 속도를 2번 곱하게 되니까 아무리 작은 수여도 굉장히 큰 수가 됐죠. 그리고 그만큼의 에너지가 바로 나왔다라는 게 바로 E는 mc의 제곱입니다. 결국은 질량 결손 에너지, 이만큼 질량이 반응 후에 줄어든 게 에너지로 바뀌었다. 바로 질량 결손 에너지가 바로 핵융합 에너지의 비밀이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태양에서는 수소들이 만나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질량이 줄어들면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핵융합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알아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걸 어디에 먼저 사용을 했냐면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 아시죠? 원자폭탄.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미국이 승리로 했죠. 승리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 떨어진 게 원자폭탄이었잖아요. 자, 근데 그 당시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당시 소련이 이제 전쟁 이후에 무한 경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중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핵융합을 이용한 수소폭탄이었죠. 그래서 둘이 이제 경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결국 승리는 누구한테 돌아갔냐면 미국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1952년에 코드명 IB 마이크라는 코드명을 가지고 핵실험을 수행을 하였는데요. 그때 환태평양에서 지도에서 섬 하나가 사라졌죠. 이렇게 버섯구름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먼저 수소폭탄을 만들어서 핵융합 에너지를 제어하지 않고 한꺼번에 꽝 폭발시켜버리는 그 에너지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수소폭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에너지를 어떤 살상 무기 이런 것보다는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더 관심이 많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핵융합을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핵융합 에너지가 효율적일 것인가? 그래서 이걸 고민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집에 욕조가 있으면 여기에 바닷물을 가져와서 한 절반 정도 담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가 있죠. 노트북 컴퓨터에는 리튬 배터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리튬을 빼옵니다. 그래서 그 리튬과 여기 들어있는 바닷물, 이 바닷물 안에 있는 수소를 빼가지고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나오는가 따져보면 석탄 40톤을 떼는 만큼의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느냐? 감이 잘 안 오는데요. 200메가와트라고 그러고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55년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바닷물을 가져왔어요. 물을 절반 채웠고 그 다음에 여기 리튬을 말씀드렸는데 리튬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10가지 원소 중에 하나고 그 다음 리튬은 바닷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바닷물을 가져와서 연료를 가지고 와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얼마 되지 않은 연료죠? 그러면 이 조그만 양으로 한 사람이 55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바닷물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바닷물이 마르지 않는 한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핵융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좋죠. 과학자들이 이거 하면 정말 좋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핵융합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죠. 그럼 다른 말로 하자면 뭐냐면 지구에 태양을 만들자라는 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 핵융합을 일으키고 있는 게 태양과 별이니까 그 태양을 한마디로 지구에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뭐로 만드냐? 바로 바닷물로 만든다는 것이죠. 바닷물을 가지고 태양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뽑아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죠? 자, 태양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저한테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손을 놓는 순간 이게 우리가 만든 태양으로 변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 한번 놓을게요.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설사 우리가 작은 태양을 지구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만들어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뚝 떨어지겠죠.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그러면 지구 중심을 향해서 얘가 가겠죠. 근데 얘는 온도가 우리가 만드는 태양은 실제 태양보다도 훨씬 뜨거워요. 그래서 1억 도 이상이 됩니다. 그럼 얘가 1억 도로 되는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구에 떨어져요. 그러면 지구 중심부를 향해서 얘가 점점 지구를 녹여가겠죠. 또는 지구 안에는 지하수도 있고 암석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태양에 들어가다 식어버리겠죠. 결국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이 발목을 잡게 됩니다. 태양 만들면 좋겠네.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지, 지구에? 자, 그리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가둬놓을까? 공중에 둥둥 뛰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공하신 분도 계세요. 바로 이런 분들. 여러분이 영화에서 많이 보는 아이언맨. 이게 바로 행용합입니다. 아, 대단해요. 우리는 아직 이렇게 똑똑하지 못해서 이런 초소형 행용을 아직 만들지 못했는데요.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젊은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런 초소형으로 행령을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뭐 자동차에 싣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배에 실을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우주선에도 쓸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태양을 가둘 것인가? 1억 도나 되는 태양을.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먼저 고민한 거는 야, 이거 정말 어렵구나. 그러면 그래 좋다.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태양을 만든다고 했으니 태양을 한번 살펴보자. 태양은 왜 거기서 46억 년 동안 그 우주 한 공간에서 모여져 있는가? 그래서 태양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을 살펴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수소폭탄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수소폭탄이. 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폭탄이 뻥 터지면 퍼져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주공간으로 다 흩어져 나가야 될 텐데 이거 흩어져 나가지 않고 동그랗게 모여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나 생각해 봤더니 태양에는 엄청난 양의 중력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지구보다도 훨씬 강한 이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퍼져 나가려고 하는데 중력이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가게. 너 가지 마. 그래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좋다. 아, 태양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였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응용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 보니 태양의 상태에서 좀 더 알아야 되겠어요. 태양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 분명히 지구하고는 다르잖아요. 뭔가 부글부글 끓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태양의 상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걸 우리가 번따서 만들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 태양은 플라즈마라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플라즈마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바로 이런 번개. 그리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플라즈마 구예요. 이렇게 구 모양인데 유리인데 여러분이 손을 이렇게 가져가면 이 번개가 따라다녀요. 그리고 오로라, 형광등. 자, 이게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얼음이 있는데 얼음을 가열하게 되면 따뜻해지면 물이 되죠. 물을 이제 우리가 더 가열하게 되면 수증기가 됩니다. 그럼 또 과학자들 궁금했어요. 수증기를 더 가열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수증기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돼요. 여러분 뭐 H2O 들어보셨잖아요. 물의 상태. H2O인데 얘가 쪼개지기 시작해요. H가 두 개 있고 그러니까 수소가 두 개 있고 산소가 하나 있는 건데 얘네 세 개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온도를 더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수소가 원래 수소 원자핵과 전자가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돌고 있겠죠. 그런데 온도가 하도 높으니까 이제 전자가 아, 나 너랑 안 놀아. 나도 따로 놀래 하면서 둘이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고 원자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 태양은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져 있구나. 그건 알았어요. 근데 새로운 사실을 과학자들이 알게 됩니다. 자, 자석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렇게. 자, 막대 자석인데요. N극, S극 다 알고 계시죠? N극, S극. 그럼 여기에는 자기장이라는 게 있다는 거 우리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여기 철가루를 뿌리면 신기하게도 철가루들이 여기에 따라서 줄을 서죠. 그래서 아, 자석이 있구나, 자기장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여기에 태양의 입자를 한번 던져봤어요. 플라즈마죠. 태양을 이루고 있던 수소의 원자핵 하나를 떼가지고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던져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빙글빙글빙글 돌죠.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그렇지 않고 자기장을 따라서 빙글빙글 도는 것이었죠. 아, 과학자들은 무릎을 탁 쳤죠. 이거 한번 써먹어보자. 자, 그럼 태양을 어떻게 만들고 가둘 것인가 고민했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장이 없을 때는 이런 원통형의 이를 만들다고 생각해 볼게요. 안에 태양을. 그걸 만들면 입자들이 만들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그럼 벽을 막 때리겠죠. 1억 도짜리가 뭐 벽을 때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벽이 남아나질 않겠죠. 근데 여기 자기장을 한쪽 방향에 쫙 걸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아까 보셨잖아요. 자기장 방향으로 빙글빙글 돈다. 결국 얘네가 벽을 때리는 게 최소화되고 이 안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가둬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문제가 있네요. 이런 방법은. 양쪽으로 다 세버리겠죠. 이렇게. 처음에는 이걸 좀 길게 만들어가지고 세기 전에 핵융합 반응 열심히 일으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되냐? 과학자는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도넛을 드시다가 생각이 나셨죠. 아, 양쪽 끝으로 이렇게 산다고? 그럼 혹시 양쪽 끝을 연결하면 어떡할까? 휘어가지고 연결을 시켜보자. 도넛같이. 그러면 여기서 자기장이 거기에 걸려있으면 자기장 따라서 빙글빙글 도니까 도넛 안에 계속 가둬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요.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있다면
입자들은 빙글빙글 돌면서 도넛 안에 가둬질 수 있겠죠. 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한번 만들어보죠. 도넛 모양의 용기를 만듭니다. 비어있는. 그 다음에 여기는 우주보다도 더 강한 진공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네요. 자석으로. 이쪽 방향으로 안을 통과하면서 끝이 연결되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중학교 학생들은 이미 배웠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코일을 감습니다.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리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장 안에 만들어주고 여기에 태양을 우리가 만들게 된다면 태양 안에 있던 입자들은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가둘 수 있겠죠. 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장을 만들어줘서 자석으로 거기서 입자들을 빙글빙글 돌면서 그 안에서 둥둥 떠 있으면서 가둬줄 수 있게 만들자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게 결국 토카막 장치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냐? 그러면 러시아의 학자들이 냈는데요. 한 분은 여기 브루스 윌리스 닮으신 분, 여기 우표에 계신 분 계시죠? 자, 이분은 사하로프 아저씨.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어요. 물리학자인데 신기하게도. 학문의 자유 막 외치시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고, 또 한 분은 이고르 탐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원자로를 보시면 물이 딱 차 있는데 색깔이 예쁜 파란색이 나와요. 정말 예쁜데 그 파란색이 체렌코프 방사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체렌코프 방사선이 빛의 속도보다 빨라요, 얘가. 신기하죠? 빛의 속도보다 빨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분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세요. 근데 이분이랑 이 브루스 윌리스 아저씨랑 같이 해서 아이디어를 내신 게 바로 이 토카막이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토카막이라는 이름은 여기 러시아에서 나와요. 뭐 복잡한 말인데 앞자만 따서 TO, KA, MA, K. 그래서 이렇게 토카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토카막은 뭐 영화에서도 가끔 나오네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화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름은 아크 제너레이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에 뭐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태양이 도너츠 모양이고 그리고 이렇게 자석도 있고요. 이 안에 가둬져 있어요. 실제로 한번 그러면 토카막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세계에서 가장 큰 토카막 장치, 영국에 있습니다. 유럽이 돈을 모아서 만든 장치인데요. 그래서 이름도 Z라고 지었어요. Joint European Torus라는 장치인데요. 도너츠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여기 있고 이게 태양이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근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실제로 동영상을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자, 뭔가가 짠 만들어집니다. 밝게 빛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장이 걸려 있고요. 태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도 생겼네요. 이렇게 철길같이. 자, 이제 밝아졌어요. 지금 온도가 1억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죠. 자, 이제 조용히 온도가 식고 이제 사라져 갑니다. 이제 뿅 하고 사라졌죠. 자, 이게 바로 토카막의 내부의 실제로 영상이었습니다. 자, 제가 한 30초, 한 20초 정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20초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자세히 보시면 또 몇 번 보시면 궁금한 게 정말 많으실 거예요. 뭐 어떨 때는 왜 가운데가 까맣고 아래가 밝게 빛나느냐. 또는 초등학생들이 물어보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그거예요. 아저씨 이거 온도가 1억도라는데 카메라 이거 괜찮아요? 이런 질문도 사실 하세요. 여기서 사실 보면 굉장히 많은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핵력을 조금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직접 토카막을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태양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실제로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럼 또 질문 있죠? 그럼 여기서 토카막에서 어떻게 전기를 생산합니까? 네. 이게 제가 가져왔는데 자, 이게 간단하게 토카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안에서 뭐 장작을 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태양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서 떼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난로 주위로 블랑켓, 담요를 확 덮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 뜨거운 열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우리가 블랑켓이라고 말하는 뭔가로 덮어요. 이렇게. 다 덮은 다음에 근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반응하면 중성자가 튀어납니다. 이게. 근데 이 중성자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14메가일렉트론볼트인데 엄청나게 높아요. 한 145도 막 이 정도.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얘가 나오면 이 블랑켓으로 덮어가지고 걔네가 못 나가게 이 블랑켓으로 중성자를 다 받아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뜨거운 에너지를 가진 애가 튀어나와요. 그럼 블랑켓을 부딪히면 블랑켓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자, 그걸 원리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블랑켓 내부를 비워둬요. 그리고 여기에 냉각제를 흘려보내죠. 너무 뜨거워지면 다 상하니까.
냉각제를 흘려보내면 이 냉각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차가운 온도겠지만 들어가면서 중성자의 에너지를 받게 되면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나오면 굉장히 온도가 뜨거워질 거예요. 그러면 그 나온 게 2차 측으로 가서 물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나오면 그게 물레방아를 돌려서 전기가 나오게 하는 방식. 바로 그 방식으로 핵융합 발전소에서 우리는 전기를 얻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핵융합의 현황과 미래. 핵융합은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좋은 장치가 있어요. K스타라는 장치가 있는데 자석도 어떤 자석이냐면 초전도 자석이라는 거예요. 자석 코일 하나만 해도 막 몇백억 하는 굉장히 좋은 자석. 그러니까 이런 자석은 초전도라고 해서 뭐 옛날에 이런 연구를 해봤죠. 어떤 물질이 있는데 온도를 쭉 내려봤더니 0도 가까이 내려봤더니 얘가 저항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사라지면 전류를 흘리면 전류가 영원히 흐를 수 있겠죠. 그런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굉장히 좋은 장치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어떤가? 그럼 1985년 뉴욕타임즈인데요. 당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러시아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만났죠. 그래서 악수를 하고 야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아이템들을 다 정리했는데 이 아래 한번 보시면 퓨전 리서치, 핵융합 연구도 같이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국제 핵융합 실험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치 크기의 모습이고요. 사람이 이 정도 크기. 그 다음에 이 장치를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데 어디 짓고 있냐면 프랑스 남부의 마르세유 근처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인류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냐? 그럼 제일 먼저 미국이 참여를 했고요. 미국과 러시아가 있죠. 그 다음에 유럽연합, 유럽의 27개국이 다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일본, 이렇게 처음 시작을 했고요. 4개 국가가. 그 이후에 중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국이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인도가 들어왔습니다. 7개국이 지금 하고 있고요. 대략 예산은 한 10조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략 1조 정도 투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부지의 모습이고, 토카막 빌딩을 짓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껏 사진도 있긴 한데요. 토카막 이 건물을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사진 가져왔는데 이 안에 이터 토카막 장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계획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2007년에 K스타라는 장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제 핵융합 실험로가 2025년에 완공이 돼서 플라즈마를 처음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40년대 중반에 이제 실증로를 만들려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 검증을 하게 되겠죠. 실제로 전기도 생산되고요. 예를 들면 핸드폰을 만드는데 예쁘지도 않고 사이즈도 큽니다. 하지만 모든 기능이 있는. 그 다음에 2050년대가 되면 상용화. 이제 제대로 된 핸드폰을 만드는 것 같지.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태권브이 다들 아시죠? 그래서 태권브이의 에너지원은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초등학생들이 물어보면 배터리요 이래요. 배터리. 근데 여기에 태권브이에 배터리를 넣으면 얼마나 들어가야 될까? 얼마나 무거울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과학 동화에 나왔는데 태권브이의 에너지원이 핵융합로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도 핵융합을 해야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짧게 핵융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